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켈로이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흉터가 튀어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후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먼저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죠. 먼저 둘 다 이와 같이 붉고 튀어올라 있고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가려워요. 그리고 또 아프죠. 그리고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보통 비후성 반응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으면서 이것이 보통 한번 상처가 생긴 것이 4 내지 6개월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만성이 드는데 그때쯤 되면 이 부위도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켈로이드는 계속해서 번지고 성장하고 그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또 원래의 상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심한 부위는 여기 다쳤는데 여기에 상처가 있는데 뭐 이 부위까지 전혀 상처가 없었던 부위까지 튀어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켈로이드는 암이다, 양성암이다, 심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한번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상처가 이와 같이 열창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피부는 상피층, 중간에 보면 진피층, 미안해 보면 뭐 피하층도 있고 근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형외과에서는 이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층별로 뭐 근육은 근육, 피하층은 피하층, 진피층은 진피층 이렇게 층별로 층층 봉합하게 됩니다. 최후에는 이와 같이 피부층이 상피층이 봉합이 되겠죠. 그리고 실밥은 보통 4, 내 6일 정도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하게 되면 이 제거된 상처에 대해서 흉터를 개선시키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실밥을 제거하고 3주째부터 이와 같이 프락셀 레이저를 보통 한 4회, 많으면 6회 정도 시행하게 되면 흉이 거의 잘 안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분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일반 병원에서 봉합한 상처인데 이와 같이 보기에 흉하고 또 돌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흉터를 제거하는 그 디자인 과정이죠. 이것은 우리가 W 플라스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흉터를 제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튀어오르지 않고 평평하게 낫는 것이 일반적인 상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피가 먹고 그러면 상처가 치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상처가 생긴 후에 2, 3일 후에 저한테 오셔서 상처에 소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상처가 다 나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부위를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게 마취를 하고서 이 상처를 벌려면 이와 같이 안에가 다 벌어져 있고 상처가 깊습니다. 이 두 번째 상처 안에 벌리면 여기 더 깊죠. 거의 뼈에까지 들어가 있죠. 이마 부위인데 이거 눈썹이고 세 번째 상처 마찬가지로 더 깊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가 벌어져 있는데 본인은 상처가 다 나았구나 단지 소독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안에가 봉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튀어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후성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이것을 또다시 흉터 제거 수술하고 그러려면 시간적 또 경제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처가 생겼을 때는 먼저 성형외과에서 상처 부위를 잘 관찰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생기는 부위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위나 가능하지만 우리가 잘 생기는 부위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위죠. 첫째는 이 어깨 부위입니다. 어깨. 우리가 전에 이 부위에 우두를 맞고 그랬었는데 BC 접촉이 나오죠. 이 부위는 요즘은 안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이 우두 맞은 자리에 이렇게 튀어오는 분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는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라고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 부위에 BC 접촉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앞가슴 부위가 이렇게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앞가슴 부위 그리고 뭐 귓볼이나 귓바퀴 그게 눈 주위에서는 앞트임 부위가 잘 튀어오른 걸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앞트임은 켈로이드 부위보다는 비후성 반응이 잘 생기는 부위죠. 그래서 생기는 분은 남녀 동일하게 생기는데
상처가 생긴 분의 약 10% 정도에서 이와 같은 켈로이드라든가 이 비구성 반응이 생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어느 부위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처 봉합한 부위 외에도 이 실밥 자국 부위에도 이와 같이 그 켈로이드가 생겨서 관찰할 수 있고 여드름 부위에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한 부위는 상처가 여기 있는데 상처가 전혀 없던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켈로이드가 심한 경우를 우리가 암으로 보죠. 양성종양으로 보죠. 이와 같은 부위가 번지고 아프고 가렵고 양성종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가지고 튀어오르면 왜 당신이 의사하면서 왜 내가 켈로이드처럼 튀어오를 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사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다른 상처 부위가 먼저 선행된 상처가 있어서 그 부위가 잘 튀어오른 부위 이와 같은 켈로이드의 성향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다른 특별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형제라든가 가족력에게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심하게 생긴 부위라면 가급적 수술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수술을 받는다 하면 그 수술 후 관리를 성형외과에 가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특히 귓바퀴 부위는 켈로이드가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부위는 우리가 이제 그 제왕절개에 받은 부위죠. 안타깝게 이 제왕절개 부위가 받은 부위가 튀어오르고 가렵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가슴 부위 이렇게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으며 특히 체질적으로 켈로이드가 생기는 분이라면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또 특별한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치료는 우리가 먼저 이제 약물, 주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약물은 우리가 먹는 약물을 얘기하는 거죠. 경구 보균약으로서는 우리가 아콜레이트라는 약이 있고 대표적인 게 리자베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명인데 아콜레이트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독일인가 어디서 수입하는 건 상당히 비쌉니다. 리자베라는 국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적인가 어디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처 수술하고서 이 켈로이드라는 것이 불필요한 콜라겐이 과다하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콜라겐이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알려진 이와 같은 약을 복용해서 억제한다. 그리고 상처를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와 같이 겔 시트, 겔이라는 것은 실리콘 겔을 이와 같이 시트로 만들어서 두껍게 만들어서 상처 위에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것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켈로이드가 아닌다 하더라도 흉터가 이렇게 예쁘게 낫게 예쁜 흉터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하죠. 이와 같은 겔 시트를 많이 붙입니다. 이것은 띄었다 붙였다 하고 또 이 접착력이 떨어지면 또 안에를 세척해서 다시 붙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시중에 가면 시카케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명이 시카케어인데 사실 좀 약간 비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띄었다 붙였다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와 같이 연고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연고로 이것은 뭐 켈로코트라는 거 많은 연고제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콘트라트백스라는 것은 양파를 이용해서 만든 상처 치료제인데 이거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고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제입니다. 이것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데 이 약물을 보통 튀어나온 부위에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4내지 6회 정도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의사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 약물 자체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나치게 뭐 고용량으로 만든다든가 자주 맞게 되면 피부가 위축돼서 쑥 꺼지기도 하고 또 뭐 피부가 이렇게 얇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꽤 있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라든가 시술 간격은 의사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보통 트리암신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비후성 반응이라든가 켈로이드에 1차적으로 많이 시술한다. 그러나 여기 전혀 반응이 없이 빨리 커지고 또 재발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피부 항암제를 주사하게 됩니다. 피부 항암제 5F라든가 뭐 여러 그 약물이 나와 있죠. 이것은 과다하게 빨리 커지는 이 악성 콜라겐이 대사 콜라겐이 대사 과정을 세포 분열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으면 바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보다는 악성으로 켈로이드가 의사가 중환자를 판단하는 이럴 때는 우리가 피부 항암제를 바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재발린 경우 또 아니면 의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빠르게 주변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피부 항암제 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물 주사하죠. 약물로 주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흉이 넓고 이제 가라앉아도 흉이 많이 보이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은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수술을 해서 여기를 도려내면 이것이 더 번지고 길어지고 더 빨리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파서 얘기한 트리암시노라든가 피부 항암제 투여를 병행하거나 시술한 다음에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 테크닉도 이 전체를 도려내기보다는 가급적 이 테두리를 건들지 않고 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변연절제술인데 이것은 요 범위 내에서 절제해서 봉합할 때 또 장력 이거 지나치게 넓은 곳을 이렇게 당겨서 꾸며놓으면 피부가 이게 탄력 섬유에서 원래 벌어지려는 그 장력이 상처 부위에 많이 걸리죠. 장력이 많이 걸리면 이것이 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제거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술을 한 후에 이렇게 석고라든가 외부 압박을 이제 외부에서 눌러서 이 부위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도록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보통 물리적인 압박을 보통 2, 3개월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안 튀어오릅니다. 초기 단계만 잘 치료하면 안 튀어오르고 그리고 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트리암시노란 주사를 이용해서 병행하고 또 시술 때도 시술하고 이와 같이 보통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켈로이드를 우리가 이렇게 치료한 경우죠. 물론 트리암시노란 주사를 같이 병행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귓바퀴 부위도 켈로이드를 치료했습니다. 다시 다행히 재발은 없었는데 이와 같이 큰 경우에는 약간의 귓바퀴 왜곡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 어느 정도 한계는 수술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켈로이드 체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귓바퀴라든가 귓볼에 이와 이어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심한 분은 이 켈로이드가 자기 귀보다 더 크고 무겁게 내려온 분도 제가 수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또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정외과 전문의와 이 켈로이드라든가 이런 것은 상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재발하고 악성으로 쓸 때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그러니까 이 악성이 콜라겐 형성 섬유 모세포를 우리가 방사선 치료로 파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한 번 정도 방사선을 쪼이면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장비 자체가 수십억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병원이라든가 특정 종합병원에 있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는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를 전원하게 됩니다. 시술은 개인 병원을 사고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타 치료에서는 뭐 냉동 치료, 뭐 레이저 치료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냉동 치료 같은 건 저는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현정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